어머니, 내가 왜 저런 늙은이와 결혼해야 해요? 서영아, 이해가 안 되는 거 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다. 서영의 어머니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그때 단골 국밥집 사장님 김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영아,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단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데요? 20대 서영은 70대 노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아, 너가 그분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서영이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서영의 기구한 운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원, 28살 취업 준비생 윤서영이 책상에 엎드린 채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면접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영은 뻣뻣해진 목을 주무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오건설 기업 분석 자료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형광펜으로 밑줄 그은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벽에는 메모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태오건설 최종 면접 디데이. 엄마 효도하자. 아빠, 보고 있지? 서영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액자 속에서 50대 초반의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아버지, 5년 전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재호 씨였습니다. 서영은 사진을 들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빠, 드디어 오늘이야. 4년 동안 준비했어. 이번엔 꼭 될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서영은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실 서영이 태오건설에 지원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5년 전 아버지는 하천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서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영아, 아빠는 평생 일용직이었어. 한 번도 정규직으로 일해본 적이 없어. 숨이 가빠지면서도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태오건설, 아빠가 제일 오래 일한 현장이야. 거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빠 꿈이었어. 우리 서영이가 대신 이뤄줘. 아빠 대신 그 회사 들어가줘.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조문객도 별로 없었습니다. 일용직 인부의 죽음에 관심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23이었던 서영은 우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서류 몇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산재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일용직이라 증빙이 부족해서요. 위로금 조금 드릴 테니 합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그때 그 서류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합의금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는지를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떼어오고 저녁 9시까지 좌판을 지켰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져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취업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아버지의 유언을 꼭 이루겠다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영정사진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태오건설 최종 면접 날이었습니다.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을 통과하고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면접용 검정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어머니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영이 이 옷 입고 좋은데 취직해야 한다. 서영은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렸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넥타이 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장신구였습니다. 서영은 넥타이 핀을 블라우스 안쪽에 몰래 달았습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슴에 닿는 위치였습니다. 아빠, 오늘 나랑 같이 가자. 힘 좀 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면접 예상 질문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년간 이 회사만 준비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연습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서영아, 일어났어. 오늘 면접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지금 준비하고 있어. 우리 서영이 고생 많았다. 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야말로 고생했지.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도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야. 우리 서영이 잘 될 거야. 엄마는 믿어. 서영은 목이 메어 한참 대답을 못했습니다. 응, 엄마. 나 잘하고 올게. 좋은 소식 들고 갈게. 전화를 끊고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합격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시원 문을 열고 나서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관리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영아, 오늘 면접이라며? 잘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서영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습니다. 좋은 징조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태오건설 본사 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드디어 왔어. 아빠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이야. 서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블라우스 안쪽에서 아버지의 넥타이 핀이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태오건설 본사 앞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다리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4년간의 준비가 오늘 결실을 맺을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태오건설 본사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서영은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천장이 아찔할 정도로 높았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거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서영은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오늘 최종 면접 보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서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성함이요? 윤서영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방문증을 내밀었습니다. 12층 대회의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서영은 방문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서영은 속으로 면접 답변을 되뇌었습니다. 저는 4년간 이 회사만 준비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대회의실이 보였고 그 앞 대기 공간에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단정한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영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 지원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이는 서영과 비슷해 보였지만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톱에는 깔끔한 매니큐어가 발려 있었습니다. 저기,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지방대요. 충청도 쪽이요. 여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대놓고 비웃는 건 아니었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고려대요. 여기 지원자 대부분 서울 주요 대학 출신이던데.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학벌이 다가 아니야. 나는 4년을 준비했어. 이 회사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알아. 그때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나왔습니다. 윤서영님, 들어오세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대회의실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고 양옆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앉아 있었습니다. 3사람 모두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앉으세요. 가운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서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서영은 준비한 대로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간 오직 태호건설만을 목표로 준비해온 윤서영입니다. 저는 건설업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가장 의미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침착하게 하면 돼. 왼쪽에 앉은 여자 면접관이 질문했습니다. 건설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도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건물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보람이라고요. 나쁘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붙인 직업이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네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접관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와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순간 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 그게 태호건설 하청 현장이었습니다. 서영은 그동안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4년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의 질문이 그 기억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5년 전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어머니, 산재 처리가 어렵다며 합의서를 내밀던 하청업체 직원, 턱없이 적은 위로금. 서영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죠? 면접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습니까? 서영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말이 꼬였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하셔서 그래서 제가 건설업에 관심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에도 서영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아버지의 얼굴.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세요. 저는 열심히, 구체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대답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서영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남자 면접관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서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안 돼. 여기서 울면 안 돼. 서영은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끝내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보세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닫고 나온 서영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년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지원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그들의 시선도 느끼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블라우스 안쪽에서 아버지의 넥타이 핀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서영은 그것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망했어. 아빠, 유언 못 지켰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서영의 흐느낌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4년 동안 오직 이 회사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새벽까지 기업 분석 자료를 파고 면접 예상 질문을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면접장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침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어느새 하늘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영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날씨도 내 꼴이랑 똑같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꺼내서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서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떨어졌다고? 4년을 기다려준 어머니한테 좋은 소식 들고 간다고 큰 소리 쳤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서영은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태호건설 본사 건물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번화가를 지나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서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닦아도 새로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가 울면서 걷고 있으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영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해? 아빠한테 뭐라고 해? 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태호건설, 아빠가 제일 오래 일한 현장이야. 우리 서영이가 대신 이뤄줘. 미안해, 아빠. 나 못했어. 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영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면접 볼 때 맑은 날씨라서 챙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양쪽으로 가게들이 있었지만 다들 차양이 좁았습니다. 서영은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그래, 나한테 딱 맞는 날씨네.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망한 날엔 비가 와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장이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구두 안으로도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망한 거, 젖으면 어떻고 안 젖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걸었을까요? 서영이 어느 골목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서영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리어카 하나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생선을 싣고 가던 리어카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대로 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리어카 옆에는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옷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영락없는 시장상인 차림이었습니다. 생선들이 리어카에서 쏟아져 나와 빗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얼음도 도로 위에 흩어졌습니다. 고등어, 갈치, 조기 같은 생선들이 빗물에 휩쓸려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아저씨가 울먹이며 생선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주워도 생선들이 떠내려갔습니다. 어휴, 이거 오늘 다 팔아야 하는데 이걸 어째.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다들 빨리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갔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저기요,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허둥대는 아저씨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저랬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힘들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혼자서 힘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영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골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옷 버려요. 괜찮아요. 어서 주워요. 서영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생선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생선이 손에서 자꾸 빠져나갔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서영의 정장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영은 자기 자신의 일처럼 생선을 주워 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빗속에서 서영과 아저씨는 정신없이 생선을 주워 담았습니다. 서영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생선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생선이 자꾸 빠져나갔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를 잡았다 싶으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다시 잡고 또 떨어지고. 그래도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됐어요. 그만해요. 옷이 다 버려지잖아요. 아저씨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서 담아요. 비 더 오기 전에 담아야죠. 그때 아저씨가 멈칫하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거 오늘 다 팔아야 해요. 이거 못 팔면 마누라 병원비를 못 내요. 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비요? 우리 마누라가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번 달 병원비가 밀렸어요. 오늘 이거 팔아서 내려고 했는데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서영네 가족도 병원비 때문에 허덕였습니다. 장례 비용조차 빠듯했습니다. 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담아요. 다 담아야죠. 서영은 더 빠르게 생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리어카가 문제였습니다. 생선을 담으려 해도 리어카가 옆으로 쓰러져 있으니 제대로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은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생선과 얼음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균형이 안 잡혔습니다. 서영은 온 힘을 다해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이 빙판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서영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에 무릎이 부딪히며 욱신거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아저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무릎을 보았습니다.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무릎 살같이 까져서 피가 살짝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영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끌어당겼습니다. 으아. 팔에 핏줄이 섰습니다.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덜컹. 리어카가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리어카가 똑바로 섰습니다. 해냈어요, 아저씨. 서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생선을 담을 차례였습니다. 서영은 바닥에 흩어진 생선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선을 만질수록 손이 엉망이 됐습니다. 비늘이 손에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비늘이 끼어서 찝찝했지만 서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갈치를 집어들었는데 내장이 터져 있었습니다. 핏물이 튀어서 서영의 흰 블라우스에 묻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자국이 가슴팍에 퍼졌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옷이. 아저씨가 기겁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서 담아요. 서영은 계속 생선을 주었습니다. 고등어, 조기, 갈치, 삼치.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주워 담았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옷에서도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때 구두굽이 배수구 틈에 끼었습니다. 서영이 발을 빼려고 당기는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두굽이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 구두는 어머니가 사준 면접용 구두였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과일 장사해서 번 돈으로 사준 구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구두를 벗어서 옆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생선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아스팔트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이 발에 밟혀서 아팠지만 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흩어졌던 생선을 모두 리어카에 담았습니다. 몇 마리는 빗물에 떠내려가서 건지지 못했지만 대부분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서영은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엉망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얼굴에도 생선 오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정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흰 블라우스는 생선 핏물과 비늘로 얼룩덜룩했습니다. 검정 치마는 진흙과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스타킹은 찢어져서 너덜너덜했습니다. 맨발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에는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서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들 귀찮다고 지나가는데 아저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아저씨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힘든 일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비슷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서영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오늘 하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빗속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비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우산을 씌워준 것이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짧은 파마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투박한 고무신을 신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72세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꼴이야. 순자 할머니가 서영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생선장수 아저씨를 봤습니다. 만수씨, 또 리어카 넘어졌어? 아이고, 순자씨. 생선장수 박만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그만. 근데 이 아가씨가 안 도와줬으면 오늘 다 날릴 뻔했어요. 이 아가씨가? 순자 할머니가 서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봤습니다. 서영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생선 오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는 핏물과 비늘로 얼룩져 있었고 스타킹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맨발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이런,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네. 순자 할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감기 걸리겠어. 우리 가게 가자.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가볼게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순자 할머니가 서영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잖아.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어서 와. 서영은 거절할 힘도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 이끌려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조금 걸으니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자네 국밥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글씨가 희미했지만 오래된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서영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된장 끓이는 냄새, 고기 삶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서영은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자기 꼴이 너무 엉망이라 들어가기가 민망했습니다. 뭐해, 어서 들어와. 순자 할머니가 서영의 등을 밀었습니다. 서영은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바닥이 다 젖어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어서 여기 앉아. 순자 할머니가 구석 자리로 서영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옷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딸내미 옷인데 일단 이거 입어. 젖은 옷은 내가 말려줄게. 낡았지만 깨끗한 면 티셔츠와 추리닝 바지였습니다. 서영은 멍하니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화장실 저쪽이야. 가서 갈아입고 와. 서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얼굴에는 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세면대에서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니 한결 나았습니다. 옷에서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순자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국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쌀밥이 담긴 공기와 깍두기, 김치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속부터 따뜻하게 해야지. 서영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국밥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돼지국밥이었습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고 파가 송송 썰려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뱃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국물을 삼키는 순간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올 생각이 없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면접을 망쳐서인지, 비를 맞아서인지, 아니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너무 고마워서인지 다 섞여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취업 안 돼서 얼마나 초조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서영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럽게 울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영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울어, 실컷 울어. 할머니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울고 나면 나아져. 다 울고 나면 괜찮아져. 서영은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서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영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밥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처럼, 순자 할머니의 손길처럼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어깨가 더 이상 들썩거리지 않았습니다. 숨도 가라앉았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은 눈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순자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사람이지.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서영은 휴지로 눈물을 훔치고 코를 풀었습니다. 국밥 식기 전에 먹어. 다 식으면 맛없어.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두 숟갈 떴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뱃속으로 퍼졌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서영이 밥 먹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영이 국밥을 반쯤 비웠을 때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서영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해봐. 속에 담아두면 병돼.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닌 사람이 저렇게 울어? 순자 할머니가 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만 봐도 알아. 많이 힘들었지. 오늘 하루만 힘든 게 아니라 오래 힘들었던 거지. 서영은 할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괜히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면접이었어요. 면접? 네. 취업 면접이요. 4년 동안 준비한 회사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이나? 대단하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서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년 동안 매일 밤새워서 준비했어요. 기업 분석하고, 면접 연습하고, 예상 질문 달달 외우고, 서류도 붙고, 1차 면접도 붙고, 드디어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서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회사가 우리 아빠 돌아가신 곳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네. 5년 전에요.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는 일용직이었어요. 정규직 한번 못 해보시고 평생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현장이 하청이었거든요. 큰 회사 밑에서 일하는 작은 업체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서영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빠 꿈이었대요. 평생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정규직이 되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저보고 대신 이뤄달라고 하셨어요. 아빠 대신 그 회사 들어가 달라고.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그 회사만 준비한 거구나. 네. 아빠 유언이니까요. 꼭 이루고 싶었어요. 서영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아빠 얘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직업이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회사랑 무슨 인연이 있냐고요.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날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아빠 손잡았던 거,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시던 거, 하청업체 사람이 와서 산재 처리 어렵다고 하던 거. 서영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횡설수설했어요. 4년 동안 준비한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라고? 서영은 대답했습니다. 태오건설이요. 순간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소식 들고 간다고 큰 소리쳤는데 4년 동안 기다려준 엄마한테 또 떨어졌다고 말해야 하잖아요. 서영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면서 저 뒷바라지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세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하셨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빨리 취업해서 돈 벌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네, 이름. 아직 이름을 안 물어봤네. 서영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윤서영이요. 서영이. 예쁜 이름이네. 순자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영아,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 젖은 옷도 말려야 하고 밖에 비도 오고. 아니에요, 할머니. 저 그냥 갈게요. 충분히 신세 졌어요. 무슨 소리야. 이 비에 어딜 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할머니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알게 될 거야. 일단 오늘은 푹 쉬어. 서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불 가져다 줄게. 저기 구석에서 자면 돼. 바닥이 따뜻해. 서영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친절할까? 밥도 주고 옷도 빌려주고 재워주기까지 하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서영은 식어가는 국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뚝배기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배가 든든해지니 마음도 조금 편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어두운 골목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소개시켜줄 사람이라니. 누굴까? 궁금했지만 지금은 생각할 힘도 없었습니다. 서영은 순자 할머니가 깔아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면접, 포구, 생선 리어카, 국밥집.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영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제야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면접, 포구, 생선 리어카, 그리고 국밥집. 서영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어젯밤 바닥에서 잤더니 허리가 좀 아팠습니다. 하지만 푹 잔 덕분에 머리는 맑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언제 그쳤는지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네, 할머니. 잘 잤어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켰습니다. 세수하고 와. 밥 차려놓을게. 서영은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어서 눈이 좀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오니 테이블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끈한 쌀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상이었습니다. 앉아서 먹어. 서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는데 문득 어젯밤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침에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서영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네.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영은 궁금해서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국밥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서영은 차 종류는 잘 몰랐지만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차였습니다. 운전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노인 한 분이 내렸습니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고급스러운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꼿꼿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호야, 오랜만이다. 태호? 서영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노인이 순자 할머니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누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잘 지냈어. 어서 들어와. 두 사람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봐도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서영을 보고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도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이분이 누군지 소개해 줄게. 서영은 긴장한 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정태호 씨야. 태호건설 회장이시지. 순간 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호건설 회장. 어제 면접 봤던 그 회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현장의 원청. 그 회사의 회장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다고? 서영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태호 회장은 서영의 반응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누님, 이 아가씨가 어제 말씀하신 분입니까? 그래, 이 아가씨가 어제 만수 씨 도와준 애야. 정태호 회장이 서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생선 리어카 도와줬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서영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분이 여기 계시지? 국밥집 할머니랑 무슨 관계지? 순자 할머니가 서영의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설명해 줄게. 할머니가 차를 한 잔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랑 태호는 50년 전부터 아는 사이야. 이 시장에서 같이 컸어. 같이요? 서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태호는 원래 고아였어. 부모도 없이 이 시장 골목에서 떠돌아다니던 애였지. 정태호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살 때 이 시장에 흘러들어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국밥집을 하고 있었어. 어느 날 가게 앞에 앙상하게 마른 꼬마가 쓰러져 있는 거야. 배가 고파서 기절한 거였지. 그래서요? 엄마가 그 애를 일으켜서 국밥을 먹였어. 그게 태호였어. 서영은 정태호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고급 코트를 입고 운전기사를 대동한 대기업 회장이지만 50년 전에는 굶주려 쓰러진 고아였다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뒤로 태호는 매일 우리 가게에 왔어. 엄마가 밥을 퍼줬고 나도 동생처럼 챙겨줬지. 내가 1살 많았거든. 정태호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과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6살 때 건설 현장에서 마기를 시작했습니다.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36에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시작은 직원 5명짜리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그게 지금의 태호건설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35년이 지나서 지금의 태호건설이 됐습니다. 서영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고아 출신으로 막일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회장이 되다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성공하고 나서도 매달 여길 찾아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한테 인사하러 오고. 50년 동안요? 그래.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정태호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 퍼주신 국밥 한 그릇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서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국밥 한 그릇. 그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서영이 먹은 것도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어제 내 이야기 다 들었어. 태호한테도 말해줬어.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 태호건설 하청 현장이었다면서. 서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이 서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가씨,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재호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태호 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5년 전 하청 현장 사고 기록 찾아봐. 사망자 이름 윤재호.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정태호 회장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은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청업체에서는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보상금도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사의 회장이 자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맑은 날씨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국밥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손을 꼭 쥔 채 기다렸습니다. 정태호 회장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까 운전을 했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태호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정태호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나가서 기다려. 비서가 밖으로 나가고 정태호 회장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정태호 회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서류를 다 읽은 정태호 회장이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때? 뭐라고 적혀 있어? 정태호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청업체 안전관리부실, 안전모 미지급,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강행.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태호 회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산재 처리 미비,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정식 산재 신청 기각,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 유도.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보상금 축소 지급, 정상적인 산재 보상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 처리. 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서류를 내밀던 모습.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이 정도면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던 그 말투.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영은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당한 합의였는지를. 정태호 회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과실입니다.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 사고입니다. 그런데 원청인 우리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정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고가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알고 있습니다, 누님. 정태호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겁니다. 서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회사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그 회사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의 회장은 이 사고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순간 정태호 회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 꺾이다시피 했습니다. 7순이 넘은 노인이 젊은 여자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께 사죄드립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서영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고개 드세요. 하지만 정태호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 회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큰 죄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는 그 고통을 모른 채 5년을 살았습니다. 정태호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삭혀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에서는 일용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청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 하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 회장이 자기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영은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들려? 사과받았어. 아빠 대신 사과받았어. 서영의 울음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 후 정태호 회장이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서영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산재 보상 재조사를 지시하겠습니다. 재조사요? 그렇습니다. 5년 전 합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밀린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당시 책임자들을 문책하겠습니다. 서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약속드립니다. 늦었지만 바로잡겠습니다. 정태호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서영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잘 됐다, 서영아.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네, 어제 누님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면접을 봤다면서요.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망친 면접이 떠올랐습니다. 4년 동안 준비했다고요. 아버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면접에서 망했어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정태호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접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가씨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비 맞으면서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자기 옷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남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인재입니다. 정태호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가씨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공채 때 다시 지원해 주십시오. 서류 전형은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면접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떨지 말고 당당하게 보여주십시오. 4년 동안 준비한 실력을. 서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이 물거품이 됐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다니.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의 제안이 귀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공채 때 서류 전형 면제, 면접, 기회 제부여. 4년 동안 꿈꿔왔던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싫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장이 서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아, 왜? 이런 기회가 어딨어? 서영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알아요.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 4년 동안 얼마나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태호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영은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실력으로요? 네. 서류 면제받고 특별 대우받고 들어가면
그건 제 실력이 아니잖아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제 면접에서 저는 완전히 망했어요. 횡설수설했고 제대로 된 대답 하나 못했어요. 그런 제가 특별 대우받고 들어가면 저 스스로 떳떳할 수가 없어요. 정태호 회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 어제 생선 리어카 도와준 것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일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착한 일 한 거고 아버지 일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서영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동정이나 미안함 때문에 얻은 자리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긴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태호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 준비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회사잖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4년 동안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아버지 유언이니까요. 근데 막상 면접장에 가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 회사에서 일하면 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다 또 무너질 것 같아요. 서영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마음 정리할 시간이요. 아버지 일도 해결되고 제 마음도 정리되면 그때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제 실력으로요.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태호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아가씨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정태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은 이런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습니다.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거절하시네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회장의 눈빛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훌륭한 분이셨나 봅니다. 딸을 이렇게 키우셨으니. 서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정태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가씨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당당하게 도전해서 꼭 성공하십시오. 정태호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같은 사람이 성공해야 세상이 좋아집니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꼭 다시 도전할게요. 순자 할머니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잘 생각했어. 그게 맞아. 할머니,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는 법이야. 천천히 가도 돼. 내 속도대로 가면 돼.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태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산재 보상 재조사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영도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정태호 회장이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누님, 다음 달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회장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국밥집 안에 서영과 순자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밥 더 먹어. 아침 반도 못 먹었잖아. 네, 할머니. 서영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떴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기회를 거절했는데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따뜻한 국물을 새로 떠다 주었습니다. 이거 먹어. 따끈따끈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서영은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폭우가 거짓말처럼 맑은 날씨였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나 잘한 거지. 실력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거.
아빠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 서영아. 그게 맞아.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아빠 딸이니까.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기다려. 내가 꼭 성공할게. 내 힘으로. 밥을 다 먹고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엄마한테 가야 해요. 그래, 어머니 많이 걱정하셨겠다. 어서 가봐. 서영은 할머니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순자 할머니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뭘 그래. 앞으로 힘들면 언제든 와. 국밥은 항상 있으니까. 서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서영은 국밥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맑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어젯밤 비가 세상을 깨끗이 씻어낸 것 같았습니다.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에는 한건설 회사의 채용 공고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태호건설이 아닌 다른 회사였습니다. 서영이 새롭게 목표로 삼은 회사였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합격자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서영은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글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됐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됐어. 붙었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5년 동안 흘린 눈물 중에서 가장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영아? 엄마. 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취업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아, 정말이야? 정말 붙은 거야? 응, 엄마. 최종 합격이야. 방금 확인했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서영이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서영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야말로 고생했지. 나 때문에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뭔 소리야.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 우리 서영이가 힘들었지.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서영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산소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 아빠한테 말해드려야지. 그래, 그러렴.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전화를 끊고 서영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묘소는 경기도 외곽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했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습니다. 서영은 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윤재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나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나 취업했어. 드디어 해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태호건설은 아니야. 다른 회사야. 근데 아빠, 괜찮지? 아빠 유언은 그 회사에 들어가라는 거였는데. 서영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나 생각해봤어. 아빠가 진짜 원했던 건 뭘까?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떳떳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평생 힘들게 사셨잖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무시도 많이 받으셨잖아. 근데 아빠는 한 번도 부끄러운 짓 안 하셨잖아.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셨잖아. 서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게. 아빠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어디서 일하든 부끄럽지 않게 살게. 서영은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아빠 목까지 내가 효도할게. 걱정하지 마. 서영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나 갈게. 또 올게. 서영은 묘소를 뒤로하고 걸어 내려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첫 출근 전날이었습니다. 서영은 오랜만에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1년 전 폭우를 맞으며 헤매던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엔 아직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잔의 국밥. 페인트가 조금 더 벗겨져 있었지만 그 외에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서영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서영아.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서영이. 할머니가 서영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근데 너는 왜 이제 와? 1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할머니가 볼멘 소리를 했지만 눈가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바빴어요. 바쁘긴 뭐가 바빠. 밥은 먹고 다녔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잘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서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취업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취업했어? 네, 내일이 첫 출근이에요. 아이고, 잘됐다. 우리 서영이 드디어 해냈네. 할머니가 서영의 손을 꼭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어디야? 그 태호건설이야?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건설회사예요. 정정당당하게 시험 봐서 붙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내가 그러겠다고 했잖아. 실력으로 들어가겠다고. 네, 약속 지켰어요. 서영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생선장수 박만수 아저씨였습니다. 1년 전 그날 리어카가 넘어졌던 바로 그 아저씨였습니다. 순자씨, 점심 먹으러 와. 아저씨가 서영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날 아가씨네. 비 오던 날 도와줬던. 서영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아가씨,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안 보이길래 걱정했다니까요. 아저씨가 서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나 그날 다 망하는 거였어요.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그날 도움 많이 받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만수씨, 우리 서영이 취업했대. 내일이 첫 출근이래. 정말요? 아이고, 축하해요. 잘됐네. 잘됐어. 아저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아저씨, 아주머니는 좀 어떠세요? 병원에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1년 전 아저씨가 병원비 때문에 울먹이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저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정말요? 다행이다.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그날 생선 살렸으니까 병원비 낼 수 있었지. 서영은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다들 앉아. 내가 국밥 끓여줄게. 오늘은 내가 쏜다.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살게요. 서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아직 받은 건 아니고 다음 달에 받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건 제가 모아둔 거예요. 서영이 봉투를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늘 국밥값이랑 할머니 용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세요. 순자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런 건 됐어. 엄마 드려. 엄마 건 따로 있어요. 이건 할머니 거예요. 서영이 할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날 밤 폭우 맞고 쓰러져 있을 뻔했는데
할머니가 살려주셨잖아요. 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복 받은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베풀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서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정태호 회장이었습니다. 누님, 왔으니. 정태호 회장이 서영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영 씨. 서영도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태호 회장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1년 만이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냈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우리 서영이 취업했대. 내일이 첫 출근이래. 정태호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영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버지 산재 보상금도 받았고, 마음 정리할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도전할 수 있었어요. 정태호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다 서영 씨가 해낸 겁니다.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키셨네요. 대단합니다. 서영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감사해요. 덕분에 아버지 억울함도 풀렸어요. 정태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습니다. 서영 씨 덕분에 내가 모르던 걸 알게 됐으니까요. 국밥집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네, 그릇이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자, 다들 먹어. 서영이 취업 축하 겸 다 같이 먹자.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국밥을 앞에 두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영은 국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1년 전 그날 먹었던 것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하고 정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빠, 보고 있지? 서영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 잘 살게. 아빠처럼 정직하게, 착하게 살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났으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 될게. 국밥집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폭우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서영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생선 리어카 하나 도와준 작은 선행이, 국밥 한 그릇의 따뜻한 인정이 서영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떴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이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리고 서영아 고맙다. 여보 보고 계시죠? 서영의 기구한 운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